그런데 이 김양과 박양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이 내용을 보면 정말로 탄식이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콧노래, 형량을 줄이려 정신병 코스프레를 한 것 아니냐. 김양과 구치소에서 2달간 함께 지낸 이모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는 갑자기 20년, 30년을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 이제 현실 실감난다라고 하더니 변호사를 김양이 만나고 온 다음 날엔 정신병 진단을 받으면 형량이 5년에서 10년이래 얘 라면서 콧노래를 하고 웃었다. 콧노래를 하고 웃었다는 거예요. 김양은 과연 사이코패스냐? 김태경 우석대 심리학과 교수이자 대검 수사자문위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양이 수감 생활로 허송세월을 하거나 벚꽃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슬프다는 말을 했다. 김양이 살해한 어머니는 비극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벚꽃을 볼 수 없어서 슬프다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김양은 시신을 훼손할 때 생각보다 끔찍하지 않더라라고 말하며 담담히 말하고 살짝 미소까지 보였다. 김양의 면담 결과 조현병이나 아스퍼거 가능성은 없으며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보인다. 김태경 교수는 이렇게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김양과 공범 박양의 엽기적인 행각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검찰이 공개한 진술조서 내용입니다. 검찰이 공개한 진술조서 내용에 둘 다 여고생인데 주범 김양과 박양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보인 건데요. 먼저 주범 김양의 진술입니다. 박양이 나를 어두운 골목에 데려가 기습 키스를 했다. 연애 주도권은 박양에게 있었다. 박양은 신체 일부를 모으는 취미가 있으며 연인 관계를 이용해 내게 구체적으로 살인을 지시했다. 무슨 김양과 박양의 연애 이야기를 하면서 살인의 탓을 박양에게 지금 교묘히 김양이 몰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박양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아니다. 김양이 먼저 그랬다. 계약 연애는 장난으로 한 이야기일 뿐 연인은 아니다. 뭔가 김양과 박양이 형량을 피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머리를 쓰고 있다. 이런 인상이 드는 대목입니다. 살해 직전 당시 전화 통화입니다. 검찰 진술조서에 나와 있는 건데 먼저 김양의 얘기인데요. 우리 집 베란다에서 초등학교 운동장이 내려다 보인다 라고 말을 하자 박양이 그럼 거기 애들 중 한 명이 죽게 되겠네. 불쌍해랴 깍. 김재 변호사님, 네. 이게 사람을 죽이고 나서 전후의 여고생이 평범한 행동과 발언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힘든 언행들입니다. 예, 그리고 아무리 청소년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정상인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범주에 있죠. 저게 이제 그 집에서만 타인과의 이제 접촉 없이 집에서만 갇혀서 지내는 그런 우리가 이제 문화적인 용어로 오타쿠라고 부르죠. 그런 오타쿠들이 갖고 있는 어떤 습성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김양은 본인이 무슨 아스퍼거 증후군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부모가 넣어준 아스퍼거 증후군 관련 서적을 탐독하고 있다. 그리고 또 정신병 진단을 받으면 형이 5년에서 10년으로 줄어들고 있다. 줄어든다라고 하면서 콧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또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엄청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사들을 속이고 정신병 진단을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아스퍼거 증후군에 대한 관련 서적을 탐독하고 그런 증상이 있는 것처럼 흉내를 좀 내다 보면 이런 진단도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굉장히 사회와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우습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이코패스와 아스퍼거 증후군의 가장 결정적인 큰 차이점은 사이코패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꾀를 부릴 수 있어요. 아스퍼거 증후군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꾀를 부릴 수 있고 그다음에 타인의 여기 보면 벚꽃을 못 봐서 슬프다. 예. 내가 여기서 20-30년을 살 생각을 하니까 갑갑하다. 이거는 자신의 이익에 관해서는 굉장히 감수성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타인의 그 피해에 관해서는 전혀 아무런 것을 느끼지 못하면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에 해당하고 그리고 또 공감을 하지 못하지만 사이코패스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공감을 하는 것처럼 흉내를 낼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이런 특징들이 지금 전형적으로 재판을 받는 그 김양의 태도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거가 정신병력을 본인이 흉내내서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죠. 이게 쉬운 일은 아니고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완전히 정말 사회 모두가 납득할 만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또 제가 좀 유념하게 본 것은 예. 이 김양의 변호인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입니다. 예. 변호인이 약간 체념하는 태도를 보여요. 그래서 성인이라면 살인이고 미성년자라면 거의 20년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이 도와줄 것이 전혀 없다. 예. 이게 저는 이 변호인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변호사 입장에서는 처음에 어떻게 권유했겠어요.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피해자들에게 되도록이면은 미안하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이렇게 진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를 이제 권유를 했을 텐데 쓸데없이 아스퍼거 증후군이 이러고 있으니까 변호인 입장에서는 정말 무력감을 느꼈을 거예요. 제가 무엇을 위해서 변호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가치관의 혼란이 왔을 것이다. 이제 그러고 나니까 변호사 손을 이렇게 잡았다고 하더니 김양이. 예. 그만하지 마. 왜 나한테 불리한 진술하냐 이런 식으로. 근데 물론 그런 변호인 태도도 문제는 있지만 저는 이제 이 사건에 관해서는 정말 온 국민이 공감하고 있고 또 우리가 정말 우리 상식 수준에 맞는 그런 결론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건 라인업 3가지 사건 살펴봤습니다.